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기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안에서 벌어진 참혹한 연쇄 사건을 각색하여 전하겠습니다. 눈앞의 유혹이 한 사람의 생을 집어삼키고 어두운 길로 이끄는 과정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가며 경계해야 할 그림자를 마주할 것입니다. 1993년 여름, 시안역 주변은 네온 불빛과 군중의 소음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모퉁이에 서 있었고 화려한 옷차림은 생계의 무게를 감추는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두 남자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금전의 약속은 달콤했지만 이면에는 어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평소보다 높은 금액 제안에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시에서 버틸 힘이 필요했던 그녀에게 돈은 절실한 숨구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눈앞의 지폐는 단지 미끼였고 그녀의 존재는 그들의 계획 속에서 이미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겉으로는 가볍게 농담을 던졌지만 속으로는 잔혹한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미로 여성을 끌어들인 뒤 목적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에 잠식된 그들의 시선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했고 하나의 대상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선택받은 희생자는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려든 셈이었습니다. 밤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여성이 사라지는 장면을 주목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시의 익명성은 범죄자에게는 방패막이이자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낯선 방이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약속된 돈이 아니라 숨조차 막히는 공포였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남자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약속한 돈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차가운 협박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상황을 예상치 못한 여성은 손끝이 떨렸지만 두려움에 지갑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고작 몇 장의 지폐뿐이었고 그것은 곧 남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채 좌절을 반복해온 자들의 증오는 엉뚱하게도 약자에게 쏠렸습니다. 여성을 향한 멸시와 분노는 이성의 끈을 끊어냈고 그녀의 삶은 그 순간 그들의 소나기에 붙잡혔습니다. 희생자는 끝내 저항할 수 없는 덫에 갇힌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여성을 기다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그녀는 도시에서 외로이 생존을 이어가던 중이었고 실종을 걱정해줄 보호망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존재라면 그들의 범행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첫 범행은 잔혹했고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주변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위험이 아니라 확신으로 작용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사라져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더욱 깊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범행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해부 서적과 범죄 지식을 뒤적이며 시신 처리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은폐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괴한 집착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작품이라는 왜곡된 욕망은 이후 더 큰 어둠을 예고하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범행은 점점 더 치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이었던 일이었지만 반복되자 그들은 점차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황산을 대량으로 사들여 흔적을 없애려 했고 시신 처리 과정은 익숙해져 갔습니다. 인간의 목숨조차 하나의 숫자처럼 계산하며
차갑고 무감각한 습관으로 변해갔습니다. 범행이 거듭되자 그들은 새로운 집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시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왜곡된 욕망이었습니다. 살갗을 벗겨 작은 물건을 만들며 마치 작품이라도 된 듯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범죄는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샤오민이라는 남자는 특히 해부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의학 서적과 해부 자료를 들여다보며 마치 공부를 하듯 범행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착각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왜곡된 성취감은 곧 더 큰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함께했던 동료조차도 그의 집착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의 살점을 벗겨내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같은 범죄자에게조차 섬뜩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함께했던 친구들은 점차 멀어졌고 결국 남은 자는 끝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범행은 몇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성매매 여성을 노렸습니다. 신고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범행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사무소를 위장해 부유한 여성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탐정사무소 간판 아래 피해자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나 불화를 의심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은 곧 더디되었고 가짜 탐정들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믿음과 의뢰가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여성들은 탈출구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함정에 걸려든 사람 중 한 명이 얄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다툰 뒤 분노와 불안에 휩싸인 그녀는 남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위장한 범죄자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제압당했고 소지품을 빼앗겼습니다. 남자들은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얄란은 울부짖으며 경찰을 언급했지만 그들은 웃어넘겼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결국 비밀번호를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서서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얄란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자 남자들은 주저없이 그녀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신은 다시 토막나 황산에 녹여졌고 남은 흔적은 공원 화단에 묻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한 여성의 삶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얄란의 남편은 아내의 부재를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에 나섰습니다. 은행 CCTV와 휴대전화의 신호가 단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은폐되어 있던 범죄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12년에 걸친 어두운 행적이 마침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남자들을 신속히 추적했습니다. 얄란의 카드가 사용된 현장,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 그리고 인근의 증언이 맞물리며 그림자가 좁혀졌습니다. 범인들은 오래 숨어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 남자는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순간부터 오랫동안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은 단순 강도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원에서 생활하던 노숙자가 기묘한 조끼를 입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낯선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걸치고 있던 조끼는 흔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순간 경찰은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로 만들어진 기괴한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증 결과 그것은 분명 인간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실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가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부정하며 공원 화단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색이 이어졌고 결국 화단 아래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얄란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단순한 강도로 사건을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신의 상처는 너무도 정교했고 결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세 남자가 반복적인 살인을 저질러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신문이 이어지자 그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샤오미는 차갑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과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유인되어 사라졌고 일부는 황산 속에 녹아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랑처럼 들리는 섬뜩한 뉘앙스를 품고 있었습니다. 샤오미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로 자라며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아로 불렸고 일찍부터 도둑질과 폭력에 물들었습니다. 성장 과정은 상처투성이었고 결국 전과자가 되며 사회의 배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규율을 처음 배웠지만 출소 후 기다린 것은 또다시 냉대와 배척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고 나귀는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으나 사회가 나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명 속에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배척과 개인의 분노가 뒤엉킨 끝에 그는 범죄를 선택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삶을 빼앗고 그 흔적마저 뒤틀린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샤오민에게 범죄는 복수이자 자존심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핑계일 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1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소 9명 이상의 여성이 그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러난 얄란의 사건이 끝내 그들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샤오민과 공범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세상은 그제야 그들의 기괴한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눈빛은 울분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고 피고석에 앉은 세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고통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그들의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샤오미는 마지막 진술에서 차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저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뉘우침이 아니라 끝까지 남 탓을 하는 비뚤어진 주장처럼 들렸습니다. 법정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샤오민, 차오인, 후에롱. 당신들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극도로 잔혹합니다. 법정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 짧은 말은 오랜 세월 이어진 어둠의 끝에 내려진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중국 사회 최악의 연쇄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 분노를 터뜨렸고 한편으로는 범죄자들의 뒤틀린 삶의 궤적에도 소름 끼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름은 쉽게 잊혔고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은 오롯이 뒤에 남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과자에 대한 끝없는 낙인과 차별은 재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잔혹한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책임은 엄연히 다른 차원이며 범죄는 오직 가해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샤오미는 자신의 삶을 버려진 아이의 비극이라 표현했지만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고 가장 약한 존재를 향해 폭력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경계를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사람의 피부를 벗겨 옷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세상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삶을 잃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모습조차 모욕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잔혹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범죄자를 낳는 사회적 조건을 직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 개인의 선택을 분명히 단죄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잃는 순간 또 다른 어둠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범이 전하는 다크한 나이트메어.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방치된 사회 구조와 개인의 어두운 욕망이 결합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의 원인을 찾되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언제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경계하고 서로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희생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범은 이 이야기를 기억 속에 남기며 다음 나이트메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